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드디어 제트 엔진 내부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술 소식이 아니다. 이는 곧 한국이 자국 손으로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동안 KF-21은 외형과 레이더, 무장 탑재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부분은 바로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이었다. 한국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난제를 돌파했을까? 그리고 그 비밀은 어디에 숨겨져 있었을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항공기 개발사가 아니라 국제정치와 군사산업이 교차하는 한편의 첩보국과도 같은 서사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벽은 전투기용 엔진 자립이었다. 미국, 러시아, 유럽 등 기존 강대국들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술과 막대한 자본으로 엔진을 독점해왔다. 한국이 새롭게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번에 공개된 현장은 단순히 엔진의 외형이 아니라 그 내부에 깃든 국제협력과 기술 이전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그 엔진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모터시치사가 제작한 AIEE 계열 엔진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 엔진은 원래 러시아와의 협력 속에서 탄생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온 기종이었다. 한국이 이 엔진에 손을 대게 된 과정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지정학적 격변과 맞물린 한편의 드라마였다. 왜 하필 우크라이나일까? 그리고 어떻게 이 엔진이 한국의 연구소 한복판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KF-21의 현장 공개는 전 세계 항공업계에 경악을 안겼고 일본과 중국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마저 예의주시하는 사안으로 번졌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KF-21 개발의 숨은 실체와 국제군사 균형을 흔드는 비밀의 문을 열게 된 것이다. 한국이 선택한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드러난 우크라이나의 AIEE 엔진은 한국이 미래 전투기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결정적 열쇠였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며 왜 KF-21이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상징이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KF-21 개발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이 왜 이 전투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F-16, F-15 등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해 공군 전력을 유지해왔다. 물론 이 전투기들은 강력했고 동북아시아 안보 구도 속에서 한국의 하늘을 든든히 지켜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미래였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개량도 불가능했고 무기 탑재 또한 제한을 받았다. 독자적인 하늘의 주권을 지키려면 반드시 자체 전투기를 가져야 했다. 바로 이 필요성에서 KF-21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KF-21은 외형적으로는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그러나 단순히 차세대 전투기라는 이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야망이 담겨 있었다. 한국은 이 전투기를 통해 단순한 무기 생산국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 러시아, 유럽에 이어 독자적인 축을 형성하려는 꿈을 품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거대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투기의 심장, 즉 엔진이었다. 엔진 문제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벽이다. 전투기의 성능은 엔진 출력, 추력 대비, 중량, 연비, 내구성 등 수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은 철저히 기밀로 묶여 있었고 기존 강대국들은 절대로 기술을 넘기지 않았다. 한국이 독자 개발을 시도했지만 단기간에 완성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KF-21은 껍데기만 한국산이고 진짜 핵심은 외국 의존일 수밖에 없다 고 냉소했던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GE의 F414 엔진을 도입해 초도기를 날렸고 이를 통해 일단 KF-21은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거듭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외국 엔진 의존에서 벗어나 국산화로 가는 길이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카드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모터시치였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시절부터 항공 엔진 분야의 강점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였다. 러시아와 결별한 이후에도 그 기술을 계속 축적하며 독자적인 엔진 개발사를 유지해왔다. 이들의 기술력은 서방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KF-21 프로젝트에서 엔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접점을 찾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고 유럽은 독점 구조를 유지했다. 그 틈을 파고들어 한국은 우크라이나라는 선택지를 확보했고 그 첫 결과물이 바로 AIE였다. KF-21 개발의 역사 속에서
이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곧 드러나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모털시치는 단순한 항공기 엔진 제조사가 아니다. 이 회사는 구소련 시절부터 전투기, 훈련기, 헬리콥터 엔진을 생산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AI 계열 엔진은 러시아 약130 고동훈련기와 다양한 무인기, 경공격기에 장착되며 신뢰성을 입증했다. 모터시치는 한때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했지만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러시아와 결별하면서 독자 노선을 걷게 된다. 이때부터 서방과 아시아 국가들이 모터시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AIEE 엔진은 모터시치가 자랑하는 대표작 중 하나다. 이 엔진은 소형이면서도 강력한 출력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원래는 고등훈련기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추력 증강형과 개량형을 거듭하며 경전투기와 무인기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AIEEO 버전은 2,500kg 중 이상의 추력을 내며 쌍발 구성 시 경전투기에 충분한 힘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한국이 이 엔진에 관심을 가진 것도 바로 이런 범용성과 확장성 때문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AIEE가 단순히 기술적 스펙만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엔진은 국제무기시장에서 정치적 카드로도 활용됐다. 러시아는 자국 무기 체계의 필수적인 엔진을 우크라이나가 제공하지 않게 되자 큰 타격을 입었고 그 빈자리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모터시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고객을 찾는 것이 절실했으며 한국은 바로 그 시점에 손을 내민 것이다. KF-21 개발진은 모터시치의 기술력과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실전 배치가 가능한 엔진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AIEE는 단순히 시험용이 아니라 한국이 장차 개발할 국산 엔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모델이었다. 이 때문에 AIEE 엔진이 한국연구소 현장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기술 축적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또 다른 의미도 가졌다. 한국은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였지만 모터시치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양국의 협력은 기술적 보완 관계로 이어졌고 이는 곧 KF-21의 미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었다. 한국이 모터시치의 엔진을 공개한 순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드디어 한국이 엔진 자립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AIEE 엔진을 실제로 확보하게 된 과정은 극적인 국제정세와 맞물려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터시치는 더 이상 러시아의 엔진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고 서방 진영과의 협력이 절실해졌다. 바로 이 틈을 한국이 파고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제재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모터시치와의 접촉을 통해 KF-21 엔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실마리를 얻게 된다. 이는 단순히 상업적 계약을 넘어 전략적 선택이었다. KF-21 개발진은 초기 시험 비행에서 G2사의 F414 엔진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했다. 국산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자적인 엔진 개발 경험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선 검증된 모델을 직접 분석하고 시험해야 했다. AIEE 엔진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 연구와 실험용으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한국 연구진은 이 엔진을 통해 압축기, 연소기, 터빈 등 핵심 부품의 작동 원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현장 공개는 단순히 우리가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 아니었다. 실제로 AIEE 엔진이 분해 조립되고 시험 장치에 연결된 모습은 한국이 기술 내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더 나아가 이는 한국이 앞으로 KF-21의 개량형 혹은 차세대 전투기에서 국산 엔진을 탑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였다. 단순한 카피가 아닌 학습과 변형 그리고 창조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에 미묘한 시선을 보냈다. 왜냐하면 전투기 엔진 기술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분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교묘하게 외교적 균형을 유지했다. 한쪽으로는 미국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이 덕분에 한국은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고도 독자 노선을 개척할 수 있었다. 연구 현장에서 AIEE 엔진이 시험 가동되는 장면은 단순한 기술적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외국 엔진에만 의존하는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 분석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주체로 변모한 것이다. 이 과정은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일본과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즉각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긴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엔진 문제를 풀어낸다면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아시아 하늘의 판도를 바꿀 존재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KF-21의 엔진 공개와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소식은 즉각적으로 국제사회의 반응을 불러왔다.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이미 F-35를 대량 도입하며 차세대 공군력을 확보했지만 한국이 독자 노선으로 엔진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동북아 군사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기술을 흡수한다면 일본의 항공 우위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 또한 예의주시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해 다양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해왔지만 여전히 안정성과 내구성에서 서방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손을 잡고 빠른 속도로 기술을 습득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쟁자를 맡게 되는 셈이었다. 특히 KF-21이 동남아시아나 중동 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국산 J-10이나 JF-17과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곧 방산 수출 경쟁에서도 한국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미국의 반응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자립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독점적 기술 우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미국은 엔진 기술 유출 가능성에 민감했다. 하지만 한국이 여전히 F414 엔진을 사용하며 완전한 독자 엔진 개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크게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동맹의 틀 안에서 성장한다면 이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경우 이번 사안은 뼈아픈 문제였다. 모터시치가 러시아 무기체계의 핵심 엔진 공급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협력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선 일종 이배신으로 비쳤다. 러시아 언론은 한국이 러시아의 기술을 빼앗아간다는 과격한 표현을 쓰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미 전쟁으로 인해 모터시치와 결별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이었다. 유럽 또한 관심을 보였다. 유럽 방산업계는 이미 엔진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기술을 흡수한다면 새로운 경쟁자가 떠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수출 성장은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유럽 각국에서 체감되는 현실이었다. 엔진 분야까지 한국이 진입한다면 유럽의 시장 점유율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KF-21 엔진 공개는 단순히 한국 내부의 성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사건이었다. 모든 강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한국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새로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과연 한국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완전한 엔진 독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KF-21과 AIEE 엔진 협력이 한국의 미래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욱 깊이 분석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엔진을 하나 도입한 사건이 아니라 이는 한국 항공산업이 독립을 향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히 기술 개발 이상의 함의가 숨어 있다. 군사적, 외교적, 산업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기술적 자립의 문제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 절대적인 약자로 평가되어 왔다. KF-21이 시험 비행을 하면서 G2사의 F414 엔진을 사용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 선택이었다. 만약 미국이 수출 제한이나 부품 공급 중단을 결정한다면 한국은 곧바로 막다른 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AIEE 엔진을 도입해 직접 시험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한국이 엔진의 구조와 원리를 학습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는 곧 국산 엔진 개발의 시계를 수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순히 우리는 외국 엔진을 빌려 쓴다는 위치에서 우리는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다. 둘째, 산업 생태계 확장이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수천 개의 정밀 부품과 수많은 기업들이 연결된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한다. 압축기 블레이드, 터빈 디스크, 고온 합금, 세라믹 코팅 기술 등은 모두 최첨단 산업의 집약체다. 한국이 AICE 엔진을 분석하고 국산화 과정에 돌입한다는 것은 곧 이 모든 분야의 산업 발전을 자극한다는 의미다. 방산기업뿐 아니라 소재 기업, 중소협력업체, 연구소까지 전방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항공기 엔진 기술은 열 관리, 소재 공학, 정밀 가공 등 다른 산업에도 응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이다. 셋째, 외교적 파급력이다. 한국이 국산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더 이상 전투기 수출 과정에서 미국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현재 KF-21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산 엔진을 사용한다는 것은 수출 시 반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산 엔진을 확보한다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극적으로 강화시킨다. 실제로 한국이 엔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넷째, 안보 전략의 변화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라는 잠재적 경쟁국, 러시아라는 불안정 요인과 맞닿아 있다. 이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 독자적인 전투기와 엔진을 보유한다는 것은 자주국방의 핵심을 쥐는 것과 같다. 단순히 무기를 수입해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유지, 보수,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한국이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비 확장 속에서 KF-21과 국산 엔진은 한국이 주도권을 잃지 않게 하는 결정적 수단이 된다. 다섯째, 경제적 효과다. 방산산업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거대한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은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며 한국 경제에 새로운 수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KF-21이 국산 엔진을 탑재하게 된다면 그 수출 경쟁력은 배가 된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완전한 독립성을 무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무기를 도입하면서도 정치적 종속을 우려한다. 그러나 한국산 전투기는 기술 독립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여섯째, 국제 이미지의 제고다. 지금까지 한국은 첨단 기술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받아들이는 수용자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KF-21과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기술을 창조하고 전파하는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군사산업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산업에서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한국이 항공 엔진 분야까지 진출한다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협력은 역사적 아이러니를 안고 있다. 모터시치의 AIEE 엔진은 원래 러시아 무기체계의 일부였지만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결별하며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 아이러니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세계사적 격변이 한국의 성장 발판이 된 것이다. 만약 한국이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완전한 산업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반대로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금 강대국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KF-21과 AIEE 엔진 협력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이 미래 10년, 20년을 준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며 동북아 군사 균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자가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수출하며 스스로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창조적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 국가의 자존심과 운명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가고